홍명보 감독이 이제 팔레스타인전 무승부에 대한 인터뷰를 했는데 승리를 거두지 못해 죄송하다. 첫 번째 단추를 잘 깨지 못한 것 같다.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다. 전반전은 좀 안 좋았고 후반전은 조금 개선이 됐지만 득점 찬스가 있었는데 살리지 못해서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 전환과 볼의 스피드가 빨라야 되는데 상대가 내려앉아 있을 때 반대로 빠르게 전환해야 득점이 나오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여러 가지 이제 뭐 5만전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선수들이 전술적으로도 내일부터 다시 준비할 건데 컨디션이 좀 중요하다. 유럽에서 돌아온 선수들이 컨디션 유지가 힘들다. 근데 여기 일단 읽어보면 이제 어떤 거냐면 방향 전환이 안 됐고 상대 수비를 풀어내지 못하고 끌어내지 못하고 요 포인트가 사실 선수들이 피곤해서 유럽에서 온 선수들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방향 전환을 못하고 이런 것보다는 선수들이 지친 것을 감안해도 홍명보 감독의 전술 자체가 매우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 그대로 U자 빌드업이 어제 딱 명확하게 나왔어요. 선수들이 자리에만 서 있고 움직이지 않고 안 움직이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편하게 대응할 수 있고 홍명보 감독이 쓰는 일명 라볼피아나 변형 3백을 이용한 공간을 만드는 축구 이런 것들이 다른 감독들도 다 씁니다. 유럽에 있는 감독도 다 써요. 근데 왜 쓰냐? 상대 수비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쓰거든요. 근데 아스날이 쓰는 맨시티가 쓰는 변형 3백과 홍명보 감독이 쓰는 변형 3백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 똑같아요. 사실은 아스날도 오른쪽에 있는 벤 화이트가 가운데로 들어오면 3백 만들고 우리도 오늘 서령우가 가운데로 들어오면 3백 만들고 비슷해요. 근데 이 선수를 위치만 세워놓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과정은 그냥 선수들이 4-4-2, 3백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약속이 되어 있는 플레이가 전술적으로 있어야죠. 근데 그 전술적인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팔레스타인이 밀집 수비를 할 때 홍명보 감독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수비를 좌우로 흔들어야 된다. 계속 흔들어야 상대 수비가 왼쪽으로도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하면서 이게 모든 선수가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강인이 볼을 잡아요. 그러면 상대 수비가 이강인에게 쏠립니다. 반대편 쪽으로. 근데 이때 우리가 또다시 방향 전환을 성공을 해서 빠르게 넘어오면 상대가 한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모든 선수가 같이 달려나오긴 힘드니까 달려나오는 과정에서 공간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 전환을 빨리 해야 된다. 이게 홍명보 감독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사실은 모든 감독들이 다 알죠. 최근에 그 포엣 감독도 이제 인터뷰를 했었죠. 이스타에서 인터뷰를 했잖아요. 거기서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 이강인이나 손흥민한테 수비가 다 쏠려 있는데 반대편 풀백이 혼자 있는데 안 준다. 그거를 포엣 감독도 얘기를 했거든요. 클린스만 감독 그 체제에서의 아시안컵을 보면서 똑같아요. 오늘도 전술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백 쓸 때 어떤 3백이냐? 서령우, 황문기 올라가요. 이강인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황문기 오른쪽, 손흥민 왼쪽, 혹은 서령우가 3백 이렇게 만들면서 어쨌든 우리가 경기장을 넓게 씁니다. 특히나 왼쪽엔 손흥민, 오른쪽엔 황문기죠.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손흥민한테 볼이 갔습니다. 그러면 손흥민한테 수비가 쏠리겠죠? 쏠리는데 여기서 반대편에 황문기나 아니면 황문기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올 때 이강인이나 방향 전환을 하면 아주 좋은 찬스가 생겨요. 그리고 이 방향 전환을 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결정적인 찬스를 잡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강인 선수가 이제 놓쳤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 장면 보시면 순간적으로 왼쪽 라인에서 우리가 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앞에 있는 오세훈에게 볼이 갑니다. 그리고 이때 오세훈이 버텨주면서 볼을 내줘요. 그러니까 달려들어오는 손흥민이 볼을 잡습니다. 그리고 수비는 여전히 쏠려 있어요. 근데 반대편에 이강인에게 넓은 공간이 나죠. 그래서 왼쪽에서 넘어온 볼이 모두 손흥민에게 쏠리니까 손흥민이 이강인에게, 그리고 이강인이 결정적인 찬스, 요 찬스가 나오거든요. 방향 전환을 하는 건 당연히 상대 수비를 흔들 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어제 이렇게 한쪽에서 반대로 넘어오는 그 장면이 지금 나왔던 장면이요. 팔레스타인이 후반전에 지쳐서 수비가 잘 안 될 때 나오는 장면이고 팔레스타인이 제대로 수비 라인을 갖췄을 때 후반전에도 저런 장면을 한 번밖에 못 만들었어요. 거의. 이거는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 선수들이 자리에만 서 있고 반대편으로 전환하겠다는 개념 자체를 빠르게 못 가져가는 거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보시면 어떤 거냐면 쏠렸어요. 손흥민한테. 그러면 손흥민이 수비가 막 달려들고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줄 순 없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반대로 혼자서 줄 수는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다가와서 잡아주고 볼을 받은 다음에 방향 전환,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방향 전환을 할 때 포인트들이 대부분의 팀에서 나오냐면 측면 지역에 약간 뒤쪽에 있는 선수가 있어요. 정우영이라던가, 오늘 우리가 3백을 만들었던 이유는 김영권, 김민재, 정우영 이렇게 3백 만들었다. 그러면 김영권이 요 약간 뒤쪽에 있기 때문에 받아서 아무래도 수비가 쏠려 있어도 뒤쪽에 있는 수비수에게는 그렇게까지 붙질 못하잖아요. 그러면 받아서 왼발로 방향 전환, 이걸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어떤 거냐, 이런 플랜이 부족하다 보니까 손흥민이 줄 곳이 없어서 뒤로, 서령우가 줄 곳이 없어서 뒤로, 김영권이 방향 전환을 못하고 또 뒤로, 김민재가 또 옆으로 볼을 한 바퀴 삥 돌립니다. 반대로 넘어가는데 당연히 패스를 3번, 4번, 5번 거쳐서 넘어가느냐, 아니면 한 번에 방향 전환을 한 번에 넘어가느냐, 이것의 스피드는 매우 크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오늘 우리가 백패스 방향 전환 이렇게 될 때 상대가 이미 반대로 넘어가 있어요. 반대로 넘어가 있으니까 넘어간 이후에는 또 이강인이 잡았을 때 정작 이강인 쪽으로 갔는데 줄 곳이 또 없어요. 그래서 이강인이 백패스, 황인범이 백패스, 다시 김민재, 김영건, 다시 손흥민, 그동안 팔레스타인이 또 반대로 넘어와요. 그럼 또 공간이 없어요. 이게 반복이었거든요. 이거는 홍명보 감독이 우리 선수들에게 상대가 쏠려 있을 때 방향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약속을, 물론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처음 감독이 됐고 그리고 선수들이 소집된 다음에 며칠 만에 경기를 하는 거라서 지금 뭔가 그런 약속을 가져가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아예 반대편으로 전환하는 패스가 안 나온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오늘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 팔레스타인과 한국과의 경기에서 한국의 볼 점유하는 위치를 보여주는 자료인데, 여기서 연두색으로 표시된 데가 한국이 볼을 가장 많이 점유한 곳입니다. 그리고 어둡게 표시된 데 있죠? 여기가 우리가 볼을 많이 소유하지 못한 곳이에요. 그렇다는 건 팔레스타인의 수비가 요 가운데서 진을 치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안으로 못 들어가고 주변에서 계속 삥삥 볼을 돌리고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볼을 많이 소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홍명보 감독이 우리가 방향 전환을 잘 못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전에 홍명보 감독의 축구가 얼마나 방향 전환을 못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이번 경기에서 볼 수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황인범 선수인데 줄 곳이 없어요. 요 앞쪽에 사이 공간이 너무 좁아서 요 사이로 주기가 힘들잖아요. 아무리 황인범이든 이강인이든. 그래서 상대가 쏠려 있으니까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공간이 넓어요. 근데 반대편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받을 선수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여기서 누군가 있어야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바로 손흥민한테 넘겨주죠. 근데 여기서 선수가 없으니까 황인범도 앞을 보다가 줄 곳이 없어서 백패스, 그래서 뒤로 물러나서 볼을 받죠. 이미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미 뒤로 가는 순간 팔레스타인 선수들이 다시 이 공간으로 뛰어옵니다. 이 공간을 우리가 전혀 쓰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왼쪽에서 볼을 잡을 때 수비가 쏠려 있는데 분명히 반대편에 이강인이 혼자 공간을 넓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 공간으로 넘어가려면 백패스 방향 전환, 이게 기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맨시티의 경기를 보면 로드리라던가 뒤쪽에 있는 그바르디올 혹은 오른쪽에 있는 워커, 이런 선수들이 칭찬을 받는 이유가 뒤쪽에 있을 때 왼쪽에서 볼을 계속 도쿠가 볼을 끌다가 수비가 쏠리면 뒤에 있는 그바르디올 반대편으로 한 번에 전환, 오른쪽에서 포든이 가지고 있다가 뒤로, 그럼 로드리가 받아서 반대편 도쿠에게 방향 전환, 이러니까 상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공간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공간이 없어요. 찔러줄 공간이 없어요. 백패스, 뒤에서 볼을 받습니다. 근데 방향 전환을 못하고 또 백패스, 그리고 다시 받아서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이 장면에서 팔레스타인 수비가 분명히 쏠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백패스를 하는 동안 반대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넘어갔더니 쭉 삥 돌아서 왔더니 상대가 이미 반대로 넘어와 있네.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어요. 사이 공간으로 이제는 공간이 없어요. 아까 분명히 반대편에 이강인이 오유 넓은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반대편으로 느릿느릿 넘어가니까 이제는 이강인이 수비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갔다가 또 줄 곳이 없으니까 백패스, 이제 뒤쪽으로 가는 순간 이제 또 끝났죠. 그래서 결국에는 줄 곳이 없으니까 김민재가 뻥 찹니다. 그러면 뻥 찬 걸 팔레스타인이 끊어내고, 이거는 선수들이 지쳐있다, 유럽에서 있다가 왔기 때문에 선수들이 힘을 못 쓴다, 이런 걸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얼마나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못 만드니까 오늘 되게 좁잖아요. 상대가 딱 간격을 만들어 놓고 우리 선수들을 가둬놓고 있어요. 다. 그러다 보니까 요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선수가 볼을 잡는 순간 상대 수비수들이 달려들면서 여기서 뺏깁니다. 바로 역습. 이런 장면이 계속 나왔죠. 그리고 방향 전환이 된다고 했을 때도 우리가 어쨌든 방향 전환이 됐으면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준비된 패턴으로 수비를 무너뜨리는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환이 됐을 때도 안 나와요. 이 장면 보시면 이 장면이 수비가 쏠려 있고 이번에는 그래도 서령우, 김영권, 김민재 3백이었는데 올라와 주면서 이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볼을 잡은 선수가 반대편으로 전환을 시켜줬어요. 다행히 선수가 있으니까 넓은 공간으로 볼이 넘어왔죠. 분명히. 그럼 여기서 팔레스타인의 선수들이 아무리 빨라도 반대편에서 넘어오는데 공간이 넓게 위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준비된 패턴이 있다면 빨리 여기서 공간을 써서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단 서령우가 손흥민한테 줍니다. 손흥민의 1대1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근데 손흥민한테 주고 달려들질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볼을 잡았는데 이 공간으로 팔레스타인 선수들이 넘어와요. 근데 이 공간으로 넘어오니까 손흥민이 돌파를 하고 싶어도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도 없고 본인이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없으니까 돌파를 시도하면 막히고 애매한 상황이 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이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다시 팔레스타인이 넘어와서 이 공간을 좁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줄 곳이 없으니까 결국에 크로스 안쪽에 있었던 주민규 헤더. 근데 이 헤더도 안쪽에 팔레스타인 선수가 4명이 있고요. 주민규 1명이에요. 크로스를 올릴 거면 누군가가 좀 더 침투를 해서 숫자라도 맞춰줬어야 되는데 그냥 손흥민이 3대1 상황이 되니까 뒤에서 서령우 선수가 공간으로 안 뛰어들어가니까 3대1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3대1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으니까 크로스. 근데 안쪽에 있는 선수도 고립이 돼 있어서 4대1 상황에서 헤더. 이거는 그 홍명보 감독이 방향 전환도 제대로 못하고 전술적으로 방향 전환을 했을 때도 넓은 공간을 쓸 수 있는 창의적인 패턴이 부족하고 모든 게 합쳐져 있는 거죠. 왜 서령우 선수가 저 길로 안 뛰어가냐? 근데 서령우 선수가 지금 지베지다에서는 잘 뛰어들어가요. 심지어 서령우 선수가 3백을 만들다가 올라가는 그 전술을 지베지다에서도 해요. 똑같이. 근데 지베지다에서는 너무 잘해요. 국가대표팀에서는 왜 저기 안 나오냐? 약속된 플랜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 거겠죠,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이강인이나 황인범이나 특히나 이선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볼을 잡기가 너무 이제 불편하니까 나중엔 아예 3선으로 내려와서 패스를 뿌려주는 장면이 나오죠. 이강인 선수가 원래 요 자리에 황인범이라던가 아니면 뭐 김민재가 올라와도 되고 이강인이 요 자리에서 볼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공간으로 볼이 안 오니까 오기도 힘드니까 본인이 그냥 내려가요. 그래서 수비 라인 바깥에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크로스를 올려줍니다. 물론 이게 이강인이기 때문에 이 크로스가 들어가면서 결정적인 슈팅이 나왔죠. 근데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이강인이기 때문에 저런 패스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지금 우리 대표팀에 이강인밖에 없거든요. 이강인이 마지막에는 심지어 중앙 미드필더로 썼어요. 홍명보 감독이. 그래서 이강인이 가장 뒤에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띄워주는 로빙스루 패스, 완벽한 1대1 찬스를 만들어주는 좋은 패스를 넣어줍니다. 물론 이거를 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이제 골대를 맞추는 장면이 있었지만 이것도 사실은 이런 장면이 나올 때 아 이강인 너무 잘한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 장면이 유일한 우리 대표팀의 좋은 장면이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저거는 아 이강인 잘한다 라고도 해야 되지만 이강인이 저렇게 내려와서 찔러주는 것밖에는 이강인의 패스를 활용을 못한다. 사이 공간에서 이강인이 볼을 잡아서 찬스 메이킹을 하는 그런 장면이 안 나온다 라는 건 우리 대표팀이 얼마나 플랜이 부족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 정말 최악이었다. 팔레스타인전은. 다른 말 할 거 없이 그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 심지어 홍명보 감독이 직접 본인도 얘기했거든요. 이강인, 손흥민, 황희찬 같은 선수를 쓰는 게 우리 대표팀에겐 되게 중요하다. 이 선수들을 어떻게 쓰는지가 코칭 스태프들의 숙제다 라고 했는데 일단 홍명보 감독의 데뷔전은 이강인, 손흥민, 황희찬, 이재성, 김민재를 잘 못 썼습니다. 잘 못 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선수들의 능력이 100이라면 오늘 홍명보 감독은 이 선수들을 1도 제대로 못 썼어요. 10중에 1도 못 썼어요. 10%도 잘 못 쓴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일단은 발전이 필요한데 재밌는 건 불과 6월 달에 임시 감독을 했었던 김도훈 감독은 굳이 비교를 하자면 6월 달에 이강인을
굉장히 잘 썼습니다. 심지어 김도훈 감독이 홍명보 감독보다 시간이 없었죠. 그런데 김도훈 감독은 애초에 K리그에서도 전술가형 감독이었고 홍명보 감독은 K리그에서도 우승을 했지만 전술가형 감독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술적으로만 비교했을 때, 물론 홍명보 감독은 K리그 우승을 했지만 전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김도훈 감독의 그 6월 달에 짧았던 그것도 홍명보 감독이 따라가지도 못했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이제 뭐 관중석에서도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왔다. 아마 경기 중에 뭐 홍명보 나가 뭐 이런 이제 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계에서도 이제 뭐 나가 이런 소리가 들렸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하지만 팬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리고 앞으로 견뎌내야 된다. 내가 앞으로 견뎌내야 될 것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본인 혼자서 견뎌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본인 혼자서 견뎌낼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아주 큰 비판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선택을 했잖아요. 팬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이게 바그너, 포엣, 홍명보 셋 중에, 그리고 제시마 씨도 있었는데 홍명보를 선택한 거잖아요, 결국. 그러면 홍명보 감독은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한 순간, 축구협회도 마찬가지고 제시마 씨, 바그너, 포엣보다 홍명보가 잘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숙제가 생기죠. 그런데 심지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 감독들보다 홍명보 감독이 덜 받을 이유가 없다. 우리도 이제는 그 정도 받을 수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이임생 이사도 했었으니까, 그러면 증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경기만 보면 포엣, 바그너, 제시마 씨는 이런 축구 절대 안 한다. 아무리 제시마 씨, 포엣, 바그너가 안 좋은 경기를 해도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이렇게 형편없는 경기는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본인이 이걸 선택했으면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못했다. 그리고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계속 매 경기가 그 감독들과 비교가 될 건데, 연봉도 그 정도 받는다고 하니까 과연 바그너, 포엣, 제시마 씨처럼 그 정도 수준의 축구를 본인이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냥 견딘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교를 본인이 과연 증명을 할 수 있을까? 아주 큰 의문이 든다. 팔레스타인전은 말할 것도 없이 참사급 경기력이었다.